51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엠폴리 대 몬차의 경기입니다.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7등으로 턱걸이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로베르토 다베르사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고,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삼프도리아와 레체를 이끌었었기 때문에 이 세리에 A 경험은 나름대로 풍부한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자유계약이나 임대로 영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꿀 영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 밀란 출신의 유망주 공격수인 콜롬보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이 공격수 에스포시토 역시 인테르에서 임대 영입을 했고, 골키퍼 바스케스까지 AC 밀란에서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B클럽 출신의 유망자원들을 굉장히 임대 혹은 자유계약으로 싸게 잘 데려오고 있는 엠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64강으로 예열을 마쳤는데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영입 공격수인 에스포시토 선수가 1골 1도움, 콜롬보 선수가 1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엠폴리의 새로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로렌조 콜롬보 선수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가 AC 밀란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엠폴리로 임대 이적이 되기 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와 AC 밀란이 친선 평가전을 가졌는데, 그 경기에서 이 콜롬보 선수가 AC 밀란 소속으로 맨시티를 상대로 무려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콜롬보 선수가 굉장히 골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엠폴리가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득점이 29골로 가장 적었던 팀이었던 만큼, 만약에 이 콜롬보 선수와 에스포시토 그리고 기존 베테랑 공격수 카푸토 선수까지 제 몫을 해준다면 엠폴리가 충분히 지난 시즌보다는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향상이 되면서 이 잔류를 노려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몬차 상대로는 홈에서는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엠폴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막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이 피오렌티나로 떠나고, 이 과거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알레산드로 네스타 감독이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네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설적인 수비수로 명성을 떨쳤지만 아직 감독으로서는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네스타 감독이 1부 리그 몬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새 시즌을 앞두고 악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전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유벤투스로 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제가 입이 아프도록 몬차를 분석을 할 때 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난 시즌 통계 기준으로 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선방 확률 2등, 90분당 선방 1등, 특히나 득점 차단 부문에서 12.3골을 막아내면서 세리에 A 최고의 골키퍼였기 때문에 이 몬차가 이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를 잃은 것은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이 지금 몬차 같은 경우에는 크라뇨라는 골키퍼 역시 최근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이 됐는데, 그나마 이 크라뇨 선수가 과거에 칼리아리에서 꾸준하게 주전으로 뛰었을 만큼 경험이 풍부한 골키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디 그레고리오까지 이적이 된 상황에서 크라뇨 골키퍼까지 어깨 부상으로 이탈이 된 몬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핵심 윙백이었던 아우구스트까지 인테르로 이적이 된 몬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몬차가 이번 엠폴리 원정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엠폴리의 젊은 공격수 콜롬보 선수의 영입과 몬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이적까지 고려한다면 엠폴리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AC 밀란 대 토리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를 이끌었던 폰세카 감독이 새롭게 선입이 됐는데 이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무 1패, 최근에 4연승으로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몬차와의 평가전도 깔끔하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폰세카 감독 체제에서도 순항을 예고한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메이저리그 사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자원 영입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선수를 영입을 했고 측면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까지 토트넘에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루카 요비치 선수가 최근에 프리시즌 2경기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요비치 선수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AC 밀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프리시즌 기간에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강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둔 AC 밀란이고 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2대2 무승부 뒤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강팀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AC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토리노 원정에서는 1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 AC 밀란이지만 홈에서는 리그 경기 5연승 토리노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려보는 이유는 이 토리노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리노 역시 바놀리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변수로 볼 수 있겠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리에 A에서 실점이 4번째로 적었던 토리노이기 때문에 이 토리노가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토리노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부온 조르노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온 조르노 선수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스페인 라리가 라스팔마스에서 수비수 코코 선수를 영입을 했고 우디네스와 계약이 만료가 된 마시나라는 중앙 수비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 프리뷰에서도 이 영입 수비수 코코 선수와 마시나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리시즌 3경기에서 이 코코와 마시나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3경기 모두 무실점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코 선수와 마시나 선수가 새롭게 들어온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3백을 구성을 해서 최근 프리시즌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한 토리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온 조르노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수비 조직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기존 토리노의 주전 골키퍼인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선방 확률 3위를 차지를 했을 정도로 선방 능력이 뛰어난 골키퍼이기 때문에 AC 밀란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이 토리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리노의 최대 약점은 골 결정력이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아탈란타에서 임대 영입을 했었던 사파타라는 공격수를 완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파타 선수가 프리시즌 4경기에서 3골로 맹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최전방 골 결정력 역시 사파타 선수가 보여준다면 AC 밀란 상대로 상당히 끈적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AC 밀란이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었는데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딱 4골 가장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AC 밀란이 강력한 세트피스를 토리노가 막아내면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최종 픽은 소신껏 가져가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1승 3무 1패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줬는데 이 득점력은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위사, 은베우모, 샤데 같이 주전 공격자원들이 프리시즌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공격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실점도 프리시즌에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력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시즌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고 5경기에서 11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다소 밀리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클럽 불리에서 영입을 한 이고르 티아고라는 공격수가 프리시즌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적설에 휩싸여 있는 아이반 토니 선수가 이번 시즌 머물 가능성이 생긴 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7무 1패, 무승부가 무려 7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크리스탈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이 크리스탈 상대로 5연속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승부가 구매율이 가장 높고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글라스너라는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굉장히 수비 조직력이 향상이 되면서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악재로 보이는 것은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올리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올리세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2골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올리세 선수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영입이 알짜배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측면 공격수 사르 선수를 데려왔고 특히나 글라스너 감독이 과거에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호흡이 잘 맞았었던 카마다 다이치 선수를 라치오에서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카마다 다이치 선수를 그 누구보다 잘 사용하는 글라스너 감독이라는 점에서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깜짝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올리세 선수가 이적이 됐지만 또 다른 에이스 에제 선수를 지켜냈고 수비 쪽에서도 이적설에 휩싸여 있지만 아직까지 게이 선수와 요아킴 안데르센 선수가 이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선수들을 지켜낼 수 있다면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에도 상당히 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 팀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비 조직력적인 측면 글라스너 감독이 팀을 조직을 해둔 끈끈한 모습을 고려를 한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래도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프리시즌 5경기를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패배가 없었고 5경기에서 득점은 14골을 하면서 특히나 울버햄튼, 웨스트햄 같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우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카마다 다이치 선수를 글라스너 감독이 잘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윈블던과 낭트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이 카마다 다이치 선수가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카마다 다이치 선수의 활약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0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종 픽은 소신껏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첼시 대 맨시티 빅매치인데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경기 맞대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었던 첼시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 우승을 이끌었었던 마레스카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까지 새롭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 티아고 실바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수비를 리딩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 수비 자원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약점으로 꼽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시즌 성적을 보시면 6경기에서 1승 2무 3패에 그다지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첼시이고 이미 맨시티와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8월 4일 맞대결을 펼쳐서 2대4로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맨시티와의 상대 전적 2무 8패 열세이지만 지난 시즌 리그 맞대결 두 차례 모두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뿌렸던 첼시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첼시의 새로운 감독 마레스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펩 가르디올라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 라인도 높고 특히나 측면 수비수를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까지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가르디올라 감독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마레스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체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전술을 구성을 하기로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내주면 두 개를 취하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 턴제 게임 비슷하게 축구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맞춤 전술이 잘 통한다면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수가 막히는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마레스카 감독이 과연 첼시를 이끌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이 8월 4일 맞대결을 펼쳐서 맨시티가 4대2 승리를 거뒀던 통계인데 오히려 첼시가 점유율은 56%로 맨시티의 44%보다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확실히 마레스카 감독이 점유율을 중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로나의 측면 공격수 사비뉴 선수를 영입한 것 외에는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즈를 오히려 아틀레티코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실이 많았던 이적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지막 시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맨시티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유로 2024 부상 여파로 인해서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드리 선수가 결장이 된다거나 선발 출전이 불발이 될 경우에는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이 로드리 선수가 빠졌을 때 맨시티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굉장히 패배가 많았던 만큼 확실히 미드필더 로드리가 결장을 하는 경기에서 맨시티가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리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프리시즌 경기에서 첼시를 4대2로 대파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로드리 선수가 없었고 맨시티의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3골로 해트트릭을 첼시 상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홀란드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맨시티도 프리시즌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고 5경기에서 12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해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첼시에게는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볼로냐 대 우디네스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로냐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 이변을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볼로냐가 팀 구성원의 변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볼로냐 돌풍의 주역이었던 티아고 모타 감독이 유벤투스로 떠나고 피오렌티나 감독이었던 이탈리아노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볼로냐가 전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탈리아노 감독 역시 피오렌티나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굉장히 강건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지만 엄연히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전술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볼로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공수 핵심 자원들이 팀을 떠나거나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모타 감독까지 바뀐 상황에서 굉장히 조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었던 중앙 수비수 칼라피오리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됐고, 이 미드필더 루이스 퍼거슨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현재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평점이 높았던 공격수 지르크지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 평점이 가장 높았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가 팀을 떠나거나 부상으로 빠져 있고, 볼로냐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모타 감독까지 유벤투스로 떠난 볼로냐이기 때문에 이 볼로냐의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프랑스 리그앙 툴루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공격수 달링가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엄연히 전력 누수가 더 심해 보이는 이 볼로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우디네세 상대로는 1무 1패 열세였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았던 우디네세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디네세도 감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냐이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지난 시즌 폴란드 레기아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빅리그 경험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장신 공격수 로렌조 루카를 완전 영입을 했고, 인테르와 계약이 만료가 된 베테랑 공격수 산체스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코파 이탈리아 64강에서도 4대0 대승을 거둔 우디네세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특히나 완전 영입에 성공을 한 2m 장신 공격수 루카 선수가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최근 프리시즌 4경기 4골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지르크지 선수가 이적이 된 볼로냐보다 오히려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우디네스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2선 플레이메이커 우디네스의 플로리안 토뱅 선수 역시 코파 이탈리아에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디네스의 공격 자원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과 우디네스의 무자비 면모, 최근 볼로냐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점과 볼로냐의 핵심 멤버들이 모두 팀을 떠나거나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 대 나폴리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감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는 파올로 자네티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나폴리 역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감독 교체에 따른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리시즌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나쁘지가 않았는데 직전 코파 이탈리아 64강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 체세나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한 엘라스이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직전 코파 이탈리아 64강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인 모데나를 상대로 0대0 무득점 뒤에 가까스로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력이 다소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나폴리의 코파 이탈리아 64강 통계인데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74%, 슈팅 숫자 28개를 기록을 했지만
필드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폴리의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엘라스 원정에서 은근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대 전적 면에서 나폴리가 엘라스 상대로는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선수 구성을 보면 나폴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나폴리의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영입설에 휩싸여 있다는 점, 그리고 나폴리가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2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필드골 득점에 실패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엘라스가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엘라스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나폴리도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폴리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지엘린스키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선에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이 아쉬울 수 있는 나폴리라는 점에서 충분히 나폴리도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안토니오 컨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시절에도 그랬듯이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앉은 수비를 파괴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엘라스의 짠물 수비가 나올 가능성이 은근히 있다는 점에서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칼리아리 대 AS 로마의 경기인데 칼리아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다비데 니콜라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팀 컬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칼리아리가 고무적인 것이 공격 쪽에서 23살 젊은 공격수 피콜리 선수를 아탈란타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35살 파볼레티, 34살 라파둘라 같이 굉장히 노장 공격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젊은 피콜리 선수가 수혈이 됐기 때문에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코파 이탈리아 64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영입생 공격수 피콜리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칼리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로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1승 2무 7패로 압도적으로 열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AS 로마가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 로마에게 2패를 당했는데 두 경기에서 8실점을 당했고 그 8실점 중에 2실점이 코너킥 세트피스 실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트피스 실점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했던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경기도 AS 로마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지난 시즌 14골로 세 번째로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지로나에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던 공격수 도브비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 골 결정력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포지션에서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AS 로마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도브비크라는 영입생 공격수가 프리시즌 2경기를 짧게 소화를 했지만 프리시즌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 감각이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수단의 최근 면모 그리고 상대 전적의 압도적인 우위 AS 로마의 세트피스 한 방과 칼리아리의 지난 시즌 세트피스 수비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로마가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칼리아리의 단독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8천만 원이 이율된 축구토토 승부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